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4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에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11월 4일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격인 코스피 지수는 2.37%나 폭락해서 시퍼렇게 질렸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코스닥 지수는 정반대로 1.31%나 급등하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경제 용어로 디커플링,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늘 같이 가던 짝꿍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서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묘한 디커플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왜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그 거대한 매도 사태, 그 뒤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날 코스피의 움직임을 전형적인 불트랩, 그러니까 황소덫에 걸렸다고 분석합니다. 오전에 사상 최고치를 딱 찍으면서 와,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는 희망을 모두에게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의 정점이 사실은 거대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방아쇠였던 겁니다.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던진 주범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을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 규모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날 하루에만 현물 주식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내릴 거라는 쪽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에서도 1조 8천억 원어치를 더 던졌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합치면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이건 그냥 이익 좀 챙겨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한국 시장 이제 떨어진다에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참혹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전부 5% 넘게 동반 급락했고요. 외국인들의 이 집중 포화가 한국 시장의 심장부를 그대로 강타한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코스피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코스닥은 어떻게 혼자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바이오 섹터, 그리고 딱 한 종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날의 코스닥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HLB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주 좋은 소식 하나가 코스피의 그 무거운 하락 분위기를 그냥 뚫어버리고 코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정말 믿기 힘든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 빅뉴스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HLB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의 큰손, 대형 자산운용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그냥 돈이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요. 글로벌 기관이 우리가 보니 HLB 신약,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무려 1억 4,500만 달러. 영국의 LMR 파트너스라는 곳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 숫자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순식간에 바꿔놓기에 충분했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날의 디커플링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코스닥의 영웅 HLB는 13% 넘게 폭등하는데 코스피의 거인 삼성전자는 5%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요, 코스닥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모두의 축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HLB를 따라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신나게 올랐지만 한때 코스닥을 이끌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하락했죠. 그러니까 HLB가 쏘아올린 축포가 오직 바이오 섹터에만 집중된 아주 편중된 랠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면요, 이게 그냥 주가 지수만 바꾸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환율 도미노 효과를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외국인들이 4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죠. 둘째, 이 원화를 자기네 나라 돈으로 가져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갑자기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결과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의 태풍이 외환시장까지 그대로 덮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묘한 현상이 사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전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던 더 큰 흐름을 아주 작게 축소해서 보여준 것과 같았어요. 바로 솔림 현상이라는 글로벌 테마입니다. 그때 미국 시장을 보면요. 아마존 같은 몇몇 AI 대장주들만 신나게 오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한국에서 소수의 바이오 주식만 급등하고 대형 우량주가 무너진 것과 구조가 정확히 똑같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상승장의 힘이 아주 일부 종목에만 기대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공통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하루를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류 시장에서는 신중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이익을 챙기려 했고, 동시에 특정 호재가 터진 틈새 시장에서는 아주 뜨거운 흥분과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이제 시장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즉 업무 정지 사태입니다.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공식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 데이터 공백 상태, 말 그대로 깜깜이 시장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공식 데이터 대신에 다른 단서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라든가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른바 패드스피크에 시장 전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11월 4일의 이 기묘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특정 테마와 종목에만 돈이 확 쏠리고 또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다음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